안녕하세요. 하가제 유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자님께서 이상적 인간형으로 제시하신 군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교를 공부하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군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의아하게 여겨서 설명해 보려고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들이 이해가도록 잘 설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군자라는 개념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자는 논어 안에서 매우 빈번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논어 자체가 군자가 되라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자의 근원적 의미가 무엇일지 한 발짝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군자의 군은 한자로 군이라고 씁니다. 한자 사전에서 이 글자를 찾아보면 임금이라는 뜻이 가장 먼저 나와요. 공자님 이전 시대에는 군자라는 용어가 정치적 권력을 가진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즉, 군자라는 용어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공자께서 자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유가 되어라. 소인유가 되면 안 된다. 자아는 공자님과 44살이나 차이가 나는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자아에게 군자가 되어야 한다고 덕담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공자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임금이 되길 바라셨던 것일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왕의 혈통이 아닌 공자님의 어린 제자 자하가 왕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 점을 생각해보면 공자님께서 군자의 의미를 분명 다른 뜻으로 쓰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도 꿈꿀 수 있는, 배우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군자의 이미지를 조금 쉽게 그려볼 수 있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툴 일이 없다. 꼭 있다고 한다면 활쏘기 정도일 테지. 예에 맞게 겨루는 상대에게 공손하게 절한 다음 활쏘는 당에 오르고 다 끝나면 내려와서 승자, 패자의 예에 맞게 술을 마신다. 이런 경쟁이라면 군자답다고 하겠지. 여러분께서도 양궁 경기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양궁 경기를 보면 바람이 세게 불어도, 관중석에서 함성을 질러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서서 고든 자세로 활을 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과 뒤엉켜 싸우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자신의 경지를 시험하는 모습을 군자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나 주위 환경에 영향받거나 주눅들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의연하고 굳건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자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사마우가 다시 여쭈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으로 반성하여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느냐? 군자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자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단순히 용감한 모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물어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진실한 마음을 세웠을 때 발현되는 그 진정한 파워를 군자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군자는 자신의 진정한 뜻을 당당하게 세우고 외부의 조건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외부의 상황을 주도하여 원하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고 남의 못남을 이루게 하지 않는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게 스스로를 세우는 것도 군자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기 쉽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나를 굳건히 세운 파워를 기반으로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펼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 여쭈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닦아서 경할 수 있도록 하라. 자로가 말했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라. 자로가 말했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닦아서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이것은 유임금과 순임금도 어려워하셨을 것이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자로의 반문에 3번의 답을 하시면서 나를 닦는다는 수기를 매번 첫머리에 두셨습니다. 군자의 길은 활쏘기를 하듯 당당하고 의연하게 스스로를 세우면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출발점을 중심 삼아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품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군자다운 모습입니다. 수기를 통해 나를 세우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왕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백성이 됩니다. 공자님께서는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될 수 있었던 군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굳건히 서서 나의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재창조하신 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논어 속 군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굳게 세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우리 모두 각자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런 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공자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논어 안에는 군자가 되기 위한 섬세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공자님의 육성으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논어를 읽어보시면 군자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